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주 핫한 공약을 냈습니다. 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5천 시대를 열겠다. 지금 2,500. 예, 2,500입니다. 근거가 뭘까? 어떻게 하면 5천 간다는 걸까?라고 했을 때 5개 세부 플랜을 냈어요. 첫 번째,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 이거는 제가 장담하는데요. 예. 1,500만 우리 이 주식 투자자분들이 반대하는 분이 싫어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공약이에요. 소수 재벌은 싫어할 수 있어요. 걔네들만 싫어합니다. 예. 대한민국 딱 20명. 예. 많이 잡아서 100명. 예. 걔네들만 싫어하는 거고요. 예. 모두가 다 환영하는 거고 예. 결정적으로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동안 상법 개정 그럼 뭐냐면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의 회사를 네. 대상으로 했는 걸 회사 더하기 주주. 그러니까 이사들이 그동안 우리 주주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뒤통수를 치는 거죠. 네. 그리고 오너들 말만 듣고 회사를 경영했는데 이제는 야, 너 왜 우리 얘기 안 들어? 너 때문에 우리 주가가 떨어졌잖아. 내가 주주권을 침해받았잖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사들이 모든 주주들을 다 생각하면서 경영하겠죠. 이 오너 리스크가 사라지겠지. 이 정용진 같은 놈이 사라지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고 신세계가 열리네요. 네.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네. 네. 그다음에 그 상법 개정안을 난 확실하게 재추진하겠다는 예. 거고 그다음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주가 조작범이 횡행하잖아요. 그렇지. 네. 김모를 김건희 포함해서. 도시모터스 아직도 혼자만 빠져나가 있죠. 삼부토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죠. 등등등 하는데 또 미공개 정보 활용 같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잡으면 뭐하냐? 실제로요. 잡아도 잡히지도 않지만 잡아도 70%가 기소가 안 돼요. 그럼 그 잡힌 기소된 70% 중에서 또 한 7, 80%가 집행유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00건의 범죄가 있으면 한 3건, 4건만 겨우 실형받아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천국이에요, 이 나라가. 네. 그러니 건전한 시장이 되겠냐. 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한 번 걸리면 아웃.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해서 확실하게 처벌해서 시장의 투명성을 내가 담보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약 뭐예요? 소수주들이나 제대로 된 주주들을 제대로 대접하겠다는 거고 둘째, 그 사람들한테 뒤통수 친 사람들 걸리면 그냥 바로 아웃시키겠다. 이 시장이 얼마나 투명하고 깨끗해지고 구조적으로 자리를 제대로 잡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뭐 쪼개기 상장할 때 예. 일반 주주들에게 신주를 먼저 배정하겠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LG 엔솔 사태 같은 거 나올 때 주주들 뒤통수 치고 결국 그 체리 달콤한 열매는 오너들이 따갔는데 예. 이제 그러지 마. 다 나눠. 이런 거니까 이게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 환경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했고 저 PBR 주식을 정리하겠다는 건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좀 들어보시죠. 만약에 이 세상에 주식 3개 있어요. 박시동 회사, 김용민 회사, 네. 이상민 회사 3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시총이 3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대충 우리는 한 회사가 얼마씩이에요? 100만 원씩이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예. 근데 제 회사가 거의 부실이야. 네. 이거는 뭐 쓰레기 주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장에서 퇴출돼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퇴출 요건이 있어도 예. 퇴출이 안 되는 엄청난 좀비 기업들이 시장에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이거 강력하게 퇴출하겠다는 거예요. 아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총이 300만 원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예. 3개 회사가 있었는데 제가 아웃돼요. 네. 그러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짜리 주식이었는데 네. 제가 아웃되면 이거 얼마 돼요? 200만 원. 150만 원 되죠. 제 몫을 긁는 그렇지. 저거 얼마 돼요? 150만 원 되죠. 저 PBR 주식이 퇴출되고 예. 정상적인 주식들만 남아 있어도 자연적으로 그 주식이 올라가요. 아, 필터링이 되니까. 필터링이 되죠. 왜 이 올라가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 효과를 수치로 환산해 보면 예, 주가 5천 시대 같은 것들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런 비전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야 그렇게 해도 5천이라는 게 가능해? 라고 하는데 사실 더하기 빼기는 주식시장에서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조치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솎아내서 우리 시장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거고 과학적으로 저 PBR주 같은 것들을 퇴출시키면서 또 우리의 코리안 디스카운트 같은 것들 안보 리스크니 이런 것들 다 솎아내면 예. 당연히 주가 올라가죠. 그러면 올라간다는 건 확실한데 적어도 정치인이 비전을 5천 시대는 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의미가 있고 오히려 그 정도 멘트가 나와줘야 네. 시장이 활력을 얻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제명이는 뭐 우리 당인 것 같아. 아니 뭐 진보 후보가 뭐 성장 얘기를 하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저는 줄푸세. 난 747. 아유 뭐 진보 후보가 성장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너무나- 당 색깔이 파란색이라 그런가? 내가 한나라인데 내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공약은 네. 이제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싱크탱크 쪽에서 첫 번째로 얘기한 건데 3, 4, 5 성장 전략을 네. 얘기했어요. 일단은 3, 4, 5 그러니까 이명박이 뛰쳐나와가지고 내 거 아니냐? 내가 747 얘기했는데 너는 3, 4, 5냐? 아직 이런 건 얘기인데 예. 이명박 747이랑 다르죠. 예. 거긴 너무 높아요. 네, 말도 안 되는 네. 이재명 대표 캠프 측에서 나온 3, 4, 5는 뭐냐? 3% 잠재 성장률, 3% 그리고 4대 수출 강국, 예.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요거예요. 지금 원래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들어와서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2점 후반대였는데 네. 그러니까 조금만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조금만 더 하면 당연히 3이 가는. 그래서 원래 하던 우리의 발전의 어떤 추동력, 예. 관성대로만 계속 잘만 갔어도 네. 3 정도 유지하는 나라가 될 뻔했는데 유지도 못했다. 윤석열이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1점대까지. 아. 1점대까지 떨어뜨렸어요. 예, 윤석열이 예. 떨어뜨린 이 잠재 성장률을 일단 회복하고 네. 그 추동력을 조금만 더 하면은 네. 3%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그 정도 목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와서 얘기지만은 네. 윤석열은 4% 5%를 얘기했나 그래요. 어. 자기는 1%를 떨어뜨려 놓고 윤석열 들어올 때. 한 게 없어요. 한게 없죠. 예. 네. 아니 어느 측에서 봐도 보수 측에서 봐도 진보 네. 측에서 어느 측에서 봐도 한 게 없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나라의 유일무이한. 기둥뿌리를 갉아먹었다 네.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복원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잠재 성장을 3% 얘기했고요. 예, 어떤 기반을 좀 잡겠다라는 얘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좀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네. 왜 잠재 성장률이 떨어졌냐? 네. 첫 번째로는 인구, 노동력 그렇죠. 감소. 두 번째로는 투자 감소예요. 아, 우리나라에 윤석열이가 들어와가지고 네. 그 아시잖아요. 뭐 롱롱타임하고 노래 부르러 가가지고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왔습니다. 네. 알코올 수치밖에 안 올라갔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냥 뭐 지는 기타 하나 받아오고 네. 막 엄청나게 퍼주고 롱롱 왔는데 타임. 결정적으로 거꾸로 다국적 회사가 또는 뭐 국제 투자가 우리나라에 뭘 유치했다 어마어마하게 설비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 임기 3년 동안 들어본 적 있어요? 아, 들어본 적 없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본과 회사는 설비가 코바나밖에 못 들어봤어요. 네. 순 유출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노동도 안 늘어, 노동력이 안 늘어, 투자가 안 늘어. 그 다음에 혁신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혁신이 이 잠재 성장률 내는 겁니다. 기술 혁신, 효율성 이런 건데 예. 그런 거 늘었다는 얘기 못 들어보고 더군다나 못 들어본 대신에 뭘 했냐? 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 얘기를 왜 잠재 성장률 왜 뒤로 갔냐면 방금도 투자가 외국으로 갔지 우리한테는 안 들어왔고 빠져나갔지만 네. 혁신을 해야 될 때 뭘 했어요? R&D 예산을 깎아가지고 아하. 과학기술과 첨단기술 발전에 싹을 잘라버렸잖아요. 입틀 막 하고. 예. 아. 그러니까 떨어지지. 근데 아. 그걸 정상화시켜도 원래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 수준까지는 복원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조금 더 그 탄력을 받아가면 3까지 가자. 예. 이런 사실 얘기고. 아무것도 안 했어도 그냥 유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2% 이상 유지되는 나라였는데 그걸 1%대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음. 그다음에 이제 수출도 원래 우리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현재 세계 수출 순위가 우리가 많이 떨어져서 6위예요, 6위. 6위. 어느 정도 떨어진 겁니까 이게? 격차가. 근데 뭐 떨어진다라는 수준보다는 네. 그거보다 더한 말이 없을까요? 벌어졌다 막. 이게 세계적으로 그 나라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고요. 예. 또 우리가 수출이 잘 될 때 네. 한때 세계 뭐 8위 그래서 이제 G7까지 올라가느냐를 네. 얘기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GDP 규모가 12, 13위권이에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 다 똑같아요. 우리만 쏙 뽑아가지고 젠더하듯이 밑으로 낀 거예요. 아. 윤석열 때 말아먹은 거죠. 예. 요거를 어느 정도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키가 어디에 있느냐? 수출에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 그래서 일단은 현재 6위권으로 떨어져 있는 수출을 4위권으로 올린다라는 게 3, 4, 5고 이런 과정을 밟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민소득 5만 달러 갈 수 있다. 그래서 3, 4, 5 성장 전략이죠. 근데 한 측에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진보 후보가 평등, 분배, 형평 이런 걸 먼저 인권 이런 얘기하지 거 않고 얘기해야지 왜 성장 왜 얘기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성장을 가장 먼저 기치로 걸었냐? 예. 우클릭 아니야? 근데 우클릭 하면 안 돼요?
중요하지. 이건 뭐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거는 꼭 필요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예전의 성장 담론과는 조금 달라요. 제가 볼 땐 뭐냐면 이제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땐 가장 솔직한 공약이 아닐까 싶어요. 정치적으로 우클릭, 뭐 중도 표심 공약 이렇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라고 그래요. 정치 쪽에서는. 근데 뭐냐면 예전에는 대선 후보들이 수많은 공약들을 낼 때 늘 예. 따라다니는 질문이 뭐야? 아 그래서 어떤 재원으로 할 건데? 아, 돈 어디서 마련할 거야? 아까 그쵸. 김문수 뭐 이런 얘기할 때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세출 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출 조정. 어? 아니 정부 살림 중에서 낭비되는 거 좀 조정하고 쓸데없는 사업 정리해가지고 쭉 뽑으면 이 정도 뽑힙니다. 아. 저 세출 조정 잘합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네. 그러고 넘어갔거든요. 네. 재원 얘기를 그렇게 뭐랄까요? 구렁이 담 넘어가서 넘어갔어. 근데 지금 윤석열이가 이 정부를 어떻게 망가뜨렸냐면요. 3년간 관리세정 수지를 거의 매년 100조 정도에 해당하는 적자를 냈어요. 네. 매년 네. 연달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곳간에 쌀이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제가 몇 지갑을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리하는 게 아니라 지갑을 뜯었잖아요. 뜯었어요. 이렇게. 예, 금고를 가죽을 털고 뜯었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좋은 공약을 내던 어떤 후보 좋은 공약을 낼 때 무슨 돈으로 할 거야? 그러면 세출 조정하고 뭐 지출 조정하고 뭐 어떻게 해서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 돼버려요. 나라에 곳간에 돈이 없는데 그렇죠. 쥐어 잘래도 마른 수건이라 물이 안 나오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까 그 네. 핑계가 통하지 않잖아요. 돈을 벌어야 분배를 하죠. 어쩔 수 예. 없고 이게 정직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장해서 성장으로 인한 선순환으로 세금도 늘고 나라 곳간도 채우고 그래서 나머지 국가 사회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성장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안 풀린다. 이게 사실은 합리적인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성장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뭐 도움이 되겠죠. 예. 우클릭이나 중도 표심이라든지. 예. 다만 경제적으로도 그걸 먼저 말하지 않고서는 풀리지 않기 때문에 성장을 제1담론으로 올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AI의 이 산업에 100조를 이제 투자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를 좀 이제 확충하겠다 이런 피리오사 대표로도 만나고 이렇게 했던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첫 번째 아마 행보가 우리나라 AI를 현재 차세대로 끌어올릴 것 같다라고 예. 각광받는 회사를 방문해서 AI 공약을 냈는데 네. AI 100조 시대를 네. 냈어요. 근데 아주 이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 AI 관련해서 경쟁력이 우리가 한때 3위권, IT 관련 3위권이었었어요. 그렇지. 네, 지금 몇 위게요? 6위. 근데 3위에서 3단계 떨어졌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6위는 의미가 없어요. 네. AI에 지금 투자하고 예. 또 어떻게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라는 몇 없는 것 같은데. 미국, 중국 그 다음 정도 우리가 원래 가져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6위예요. 그 밑에 있는 나라들도 우리가 안 돼. 아하. 그러면 사실상 꼴등. 3위 차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1, 2위와의 갭이 그냥 접근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닥에 그냥 나앉았군요.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순위를 따라잡아서 AI 시대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누가 말아먹었느냐? 윤석열이 말아먹었죠. 아니 많은 이제 MBC죠. 가장 내가 안 결정 했어. 뭐만 하면 나래. 청계천으로 한번 보여야겠어. 집합해. 자식들은 말이야. 죄송합니다. 네. 카카. 가장 예. 결정적인 순간에 R&D 예산을 깎았어요. 그래서 그치. 추격하려고 하는 막 힘내서 달려야 될 때 시동 꺼버렸어요. 그저 천공이 시킨 거예요. 천공이. 아유. 그래서 지금은 원래 예전에 뭐 연차별로 예를 들어서 10조씩 했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다면 이제 격차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에 100조 이상 투자하면서 확실하게 올려내지 않으면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과감하게 100조 시대를 열겠다고 한 거고 한편으로는 또 어떤 보관이 있냐면 지방과도 이게 관계가 되는 전략인데 국가 AI 이 센터가 좀 필요해요. 클러스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 민간에서는 AI 시대의 필수 오제인 이 GPU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칩 예. 이게 없어요. 뭐 큰 기업들 메타나 이런 데서 뭐 몇천 장, 몇만 장씩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에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2,000개. 2,000개. 아. 이거 가지고 어떻게 따라가요? 예. 근데 그나마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민간에서 그 칩이 비싸서 못 사기 때문에 예. 정부가 센터를 정부가 마련해서 사줘야지. 이거 갖고 좀 해봐라고 했는데 그 센터도 운영비가 없어서 칩은 있는데 쓰지도 못해. 아하. 문 닫았어요 지금 사실상.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칩은 비싸서 못 사고. 그래서 정부가 좀 대신 사줘요. 우리가 활용하게라고 해서 네. 마련해줬더니 연구비 예산이라든지 운영비 예산은 또 뒷받침을 안 해서 놀고 있어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100조 정도 투자해서 GPU 국가가 5만 개 이상 사겠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2,000개 있다니까요. 근데 5만 개 이상 사서
AI 클러스터 조정을 만들 테니 여기 수많은 스타트업들이라는 최첨단 기업들이 다 써서 기술 개발해서 따라가자. 네. 이거예요. 그러면요. 그 클러스터가 어디로 될까요? 당연히 지방이겠죠. 네. 현재는 지금 광주에 아까 그 말한 센터가 있는데 네. 광주를 위시하든 뭐 전주를 가든 어쨌거나 지방에 혁신적인 AI 센터가 들어가면 여기 수많은 스타트업이나 AI 기업들이 들어가죠. 청년들이 유입되죠. 네. 그래서 인프라 깔리죠. 이게 지방 대책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1타 3P, 4P, 5P가 되는 전략이에요. 국가도 살리고 AI도 따라가고 산업도 살리고 예. 지방도 살리고 음. 엄청난 전략. 근데 또 어떤 분들 야 100조? 그거 어딨냐? 이렇게 돈이 얘기할 때 어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제가 볼 땐 트레이드 마크의 새로운 옛날에 지역화폐 얘기했습니다. 네. 트레이드 마크가 될 것 같아요. 국민 펀드로 가자. 국민 펀드로. 국민 펀드. 오. 예를 들어 지금은 소위 말하는 어떤 스타트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잘 될 때 그거 어떻게 되느냐? 약간의 몇몇의 금융 자본들이 인베스팅을 해갖고 돈 좀 모아서 상장하고 뻥튀기해서 기술 개발하면 그 이익을 누가 다 가져가? 결국 금융이 인베스팅한 건 다 결국 국민들 돈인데 그렇지. 마지막에 상장해서 뻥튀기 돼서 그 회사가 잘 나갈 때 그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이익은 누가 가져가요? 그 소수 몇몇 주주들이 독식하고 부가 이전이 안 되지 않느냐. 예. 이 시스템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제 AI 시대도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다. 국민들도 정부도 개별적으로 다 참여해서 그렇게 해서 AI의 어마어마한 기업들 우리가 키워내고 세계적으로 성장했을 때 그 과실을 다 같이 나누면 이게 국부 아니냐. 그렇지. 이렇게 가자라는 건데 한간에서 공격하는 저 좌파가 또 뭣도 모르는 사회주의 경제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TSMC의 성공 모델이에요. 지금의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TSMC가 원래 이렇게 했어요. 정부 돈으로 시작했어요. 사실상. 그럼. 그래서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시키고 이제 그걸 사회적으로 이제 조금씩 매각하면서 이제 정부 지분이 아니 뭐 지금도- 저기 포스코는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거죠. 포스코도 그 모델이야. 그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따라가고 예. 그 과실을 전 국민이 날아가자라는 건데 저거 뭐 좌파 경제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자본주의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인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100조 AI 시대 투자는 아주 재밌어요. 국민 펀드랑 연관해 보면은 또 지역 소멸의 대책, 또 청년 대책 이런 거랑 연결해 보면은 뭐 한 1거 한 5득 정도 되는 그렇지. 아주 재밌는 공약이고 꼭 필요한 공약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아유 이 정도 했으면 아주 확실히 그 오열이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